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신용협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래 어떤 유명인에 대한 영상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능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경험, 좋은 스토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전해드리고 나면 그분들을,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좋아하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랍니다. 좋아해 주어서 고맙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지도 않다. 그 과정이,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못지않게요,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들으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들이 나를 보는 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까지도요. 자, 앞서 이야기드린 유명인의 사례나 뒤에 이야기드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동일한 겁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의 것이냐?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 나가면서 뭔가를 알게 되죠. 뭔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죠. 이 기준이 생기고 나면 매번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관념이 생깁니다.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갖게 되죠. 내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면, 글쎄, 우리 삶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 다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킬 때도 있고요, 혹은 더 뛰어넘을 때도 있고요. 그럼 기준이 한 단계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보다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반복되는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 얘기가 되겠죠. 내가 기준을 채웠을 때 너무 좋아요. 충족됩니다. 기준을 채웠을 때 너무 좋아요. 충족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나만의 하나의 기준, 상이 생깁니다. 기준으로서의 상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 모습에 대한 하나의 굳건한 틀이 되는데, 이게 마치 감옥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뭔가를 해냈을 때의 반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반응들이요, 반응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자극이요. 너무 강렬해서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아주 큰 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의 기준을 갖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의 삶들은 여기에 끼워 맞춰지는데, 이 자극이 너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평소에 우리에게 강박관념처럼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경험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를 더 자극합니다. 내게 이 힘든, 이 강렬한 기준이 한번 자리 잡히고 나면 난 여기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벗어나서 나의 평상심, 좋은 상태, 좋은 컨디션에 유지될 수 있다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유명인의 경우처럼 이게 삶이고 이게 직업인 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반복될 겁니다. 매일 몇 차례씩 이어질 겁니다. 경험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경험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요, 내 경험은 점점 더 쌓입니다. 덕분에 이 경험은 아주 강한 것이 됩니다. 강한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강하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엔요, 우리가 너무 강한 걸 받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마음에 그 자극이 계속해서 작용하게 되죠. 계속해서 작용하게 되면 나는 쉴 새가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이 상태를 몇 차례 겪고 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한 가지, 휴식입니다.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직업인들은요, 그 삶이 계속 이어지죠. 인기를 먹고 살듯이, 마치 연예인처럼요. 자, 이걸 좀 잠시 놓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얘기 드렸던 일상인의 경험들,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내가 그들이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그들을 의식하면서 이 경험이 한번 쌓이고, 마찬가지로요, 그 경험이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좀 더, 연예인의 경우, 유명인의 경우가 좀 더 강렬하다면 후자의 경우 역시 내 안에서의 어떤 표준이 자리 잡게 되죠. 어떤 기준이 자리 잡게 되죠. 이 자리 잡힌 기준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정도가 신경을 더 쓰면서, 반복하는 정도가 또다시 신경을 쓰면서 강화되면서 내 안에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유명인도 그렇고요, 일상인도 그렇고요.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요, 경험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에 관련된 언어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경험과 관련된 어떤 언어들을 갖고 있을까요? 아, 또 이렇게 됐어. 아, 또 그랬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비슷한 결과를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험 이후의 것들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죠. 점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많은 말들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 알게 된 것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휴식이요,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이 알게 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에 넘쳐나니까, 많이 알게 되니까 머릿속은 가득해집니다. 알게 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떠나는 방법은 도대체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극에서 좀 멀어지고요, 강렬한 경험에서 좀 멀어지고요, 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해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처하게 되죠. 이 피로와 스트레스에 처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 선은 우리가 견뎌내거나 참여내거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경우, 일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갖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자극에 의한 반응,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 삶이고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무능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에 이르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개성을 찾아라, 너의 전문성을 찾아라, 너의 길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처럼요, 나의 개성을 바탕으로 내가 된 것 같았는데 내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드백, 반응들이 내게 너무 강렬한 자극이 되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때부터 우리는 상당히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나를 상실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내 삶이 사라지죠.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에 나는 자아에 함몰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요, 오로지 휴식밖에 없습니다. 휴식. 그런데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꽤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개발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극되고 경험되고 작동됐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걸 알게 되면요, 내게 필요한 휴식 방법도 각자의 사람마다의 독특한 방법대로 선택되게 됩니다.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NLP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됐고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의식하고 여러분 모습에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모습에 어떻게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휴식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요, 우리는 집중할 때 집중하고요, 우리는 휴식할 때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방법이 NLP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NLP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